네,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완연하게 줄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온 강도 높은 거리 두기 정책이 힘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겨울이 끝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바이러스 변이도 심상치 않아서 안정세가 기대처럼 유지될지는 의문입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신규 확진자가 지금 사흘째 600명대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감소 국면에 진입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좀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까지 변수가 있어서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예? 그 국내 하루 발생 환자 수를 평균 내보니까 737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전주보다는 150여 명 정도가 줄었으니까요. 사실상 감소세가 이제는 뭐 완연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리는 추세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한 달 전 8일에 수도권 2.5단계 그러니까 매우 강한 그 거리두기 정책이 시작됐기 때문에 한 달이니까요. 보통 그런 그 거리두기 정책이 강화되면 2주쯤 후부터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예? 좀 늦게 나타나긴 했지만 어쨌든 효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오는 17일에 한 번 더 이제 거리두기 조정이 있는데 그때까지 한 4,500명 수준 정도까지만 환자가 줄어들면 그게 이제 2단계 정도의 그 환자 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그 정도 숫자의 하루 환자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백신이 맞는 다음 달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그 큰 변수는 아무래도 계절입니다. 네. 겨울이라는 그 계절의 특성이 날이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 호흡기 질환이 많이 나는 계절입니다. 겨울에 독감 환자들 많이 나는 거하고 같은 그 원리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환자 수가 이게 눈에 띄게 뭐 100명, 50명 단위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영국이나 남아공에서 들어오는 변이 바이러스 이 문제가 좀 심각하지요. 영국 같은 경우는 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환자 수가 뭐 거의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영국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소식이 계속해서 좀 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16명까지 늘었는데요. 예. 이제 어제 새로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된 사람은 지난달 19일에 그 30대 남성이 영국에서 입국을 했는데요. 그 공항에 그 30대 남성의 동생 부부와 부모님이 마중을 나갔습니다. 가족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 차를 이용해서 마중을 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 남성을 공항에서 태우고 동생 집에서 머물고 있었죠. 그리고 예. 부모님은 다른 집에 살았는데 이 남성이 12월 19일에 들어왔는데 20일에 확진 판정을 받고 예. 이 가족들이 다 이제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는데요. 이 남성이 뒤늦게 영국 그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이 가족들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동생 부부와 아버지 3명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어머니가 이제 추가로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가족 4명이 전부 다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그 모든 그 영국발 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공항이나 예. 자가격리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 전파가 없었는데요. 이것은 이른바 N차 전파가 일어났다.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불안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영국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지난해 9월쯤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를 통제한 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에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숨어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예. 현재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N차 감염을 일으켰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상황이 좀 심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도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난 8일은 공항 그리고 이제 오늘 15일부터는 항만에서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다 음성 확인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더 강화시킨 것은 12일이니까 내일 모레죠. 예. 내일 모레부터는 영국이나 남아공에서 들어오는
그 항공 승객은 음성 확인서를 낸 뒤에도 격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모두가요? 그렇습니다. 네. 격리되고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강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체온을 재지 않습니까? 이 체온의 기준이 37.5도에서 37.3도로 낮췄습니다. 0.2도 낮췄거든요. 이것은 그 37.5도의 그 안팎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그 검역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영국이나 남아공은 뭐 공적인 일을 뺀 모든 비자는 전부 다 이제 발급이 중단됩니다. 사실상 들어오기 어려운 것이고 영국발 항공기, 항공편은 또 2주가 연장이 됐습니다. 금지가 돼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차단하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조치가 취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정부의 강화된 대책들이 좀 효과를 보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또 최근에 업종에 따라서 영업 허용을 다르게 하면서 형평성 관련 불만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좀 뒤늦게라고 하긴 하지만 여기에 당국이 귀를 좀 기울인다고 한 거는 반가운 소식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이른바 뭐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네.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어떤 영업을 허용하거나 금지하거나 이런 조치들을 내려서 현장에 이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현장에서 그 업종별로 불만을 표출하거나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면 또 슬그머니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방식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오는 17일, 그러니까 지난 8일에 그 학원이나 이런 것들 몇 종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돌봄의 목적으로 9명 이하의 강습 정도는 뭐 이렇게 풀어주는 조치를 했는데 오늘 17일은 아마 이제 영업 정지가 허용 해제되는 그 분야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각 업종별 그 요구 사항이나 요청 사항을 좀 들어보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고 지난 8일에는 그 개신교 쪽에서 총리를 직접 만나서 요구하는 사항의 문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소개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농어촌이나 군 이런 그 조그만 그 마을에는 종교 시설에서 뭐 감염자가 전혀 없는데도 지금 상당히 강도 높은 2.5단계를 시행하는 게 사실은 좀 효과가 그렇게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거리두기 인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20명 제한, 이 제한도 뭐 그 좌석이 크거나 작거나 여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나눠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그 실내 체육 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큰 그 실내 체육 시설이 있고 작은 실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좀 일률적으로 그냥 뭐 9명 이하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얘기를 좀 더 많이 듣고 현장의 그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고, 대신 어겼을 경우에 그 벌칙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입니다. 현장 상황은 고려하되 좀 어겼을 경우에 벌칙은 강화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주목할 만한 집단 감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7번째 전수 검사를 했는데 또 확진 환자가 나왔잖아요. 좀 특별한 점도 있다고요. 그 동부구치소는 그 어쨌든 그 초기의 대응 실패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반 넘은 수용자가 감염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7번이나 했는데도 확진자가 나옵니다. 뭐 이제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1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부구치소만 1,194명이 이제 감염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그 여성 1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차에서 5차까지 검사했을 때 여성 확진자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 6차 때, 7차 때는 여성 수용자 검사를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검사를 했는데 1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여성 수용자는 접촉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은 없다, 이런 것들이 이 구치소 쪽의 얘기인데요. 이렇게 돼서 지금 그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 동부구치소를 포함한 교정시설의 집단 감염은 1,224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지금 거의 2번째로 큰 그 집단 감염이 됐고요. 지금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의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6만 명 가까운 사람이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추가 감염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조금 전 있었던 정 총리의 회의 모두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까지 사흘 연속 600명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도 100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 방역 실천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안전국면으로 접어들려면 이번 한 주 동안 사회적 실천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도 발등에 떨어진 과제입니다. 며칠 전 세계보건기구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유럽은 이미 코로나19 대유행의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기준 전 세계 일일 확진자가 사상 최초로 80만 명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건의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검역, 자가격리 등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방대본은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유입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생계에 타격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것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이전에 전체 지원금의 90%를 지급해 드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해서 속도전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중순부터는 임차료 융자를 비롯해 특별융자, 보증지원 등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관계부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께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제대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4일간의 변호사 시험이 치러진 데 이어 이번 주부터 약 2만 명이 응시하는 교원 임용 시험이 시작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서 이번 임용 시험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차별 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확진자를 비롯한 모든 응시생이 안전하게 임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부 서울청사에서 있었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 총리의 회의 모두 발언 들으셨는데요. 좀 요약해보면 이렇게 좀 잡힐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참여의 실천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 이번 한 주간도 최고 수준으로 실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역사회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하루빨리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설 명절 전에 90%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또 1월 중순부터는 특별 융자와 같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챙기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집단 감염 얘기 좀 나눠보겠는데요. 네. 경북 상주에서 있었던 종교 행사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요. 관련 환자가 벌써 500명을 넘었습니다.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퍼졌고 또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려졌다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2의 신천지 사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이 한 2,8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 행사가 있었던 것은 지난해 11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달 반이 지났죠. 그런데 지금까지 검사받은 사람이 8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석자 가운데 30%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받은 사람 가운데 15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런데 이 154명이 그 상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국 8개 시도에 걸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거주지로 돌아가서 역시 예배 같은 곳에 참석해서 N차 전파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까지 505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곳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이 각자의 거주지로 돌아가서 N차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정부에서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행정명령까지 내려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열에 3명밖에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 예.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지난 그 2월, 3월에 있었던 신천지 사태와 유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급기야 상주시에서 이 그 BTJ 열방센터를 폐쇄했습니다. 예. 폐쇄 명령을 해서 이제 아예 모일 수가 없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람들 신도 사이에서 비밀 모임이 계획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쇄가 된 것이고 앞으로 법인 설립 허가 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지만 네. 이미 각 지역으로 돌아간 많은 참석자들이 계속해서 감염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빠른 검사 또는 그 재빠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참석자들의 검사를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백신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백신 접종 총괄을 추진단이 출범을 했죠. 근데 도입하는 백신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이 종류에 따라서 도입 시기와 또 접종 방식이 달라서 이게 좀 잘 진행될지 하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확정된 우리 백신의 도입 또 접종 방식을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한 60개 나라 정도가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예.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제일 빠른데 15%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프랑스는 0.0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여오는 백신이 4종류인데 이 4종류는 다 보관 방식이라든가 접종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는 지금 다음 달 말쯤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해서 예. 11월까지는 끝내겠다는 계획을 이제 큰 계획을 잡고 있고요. 도입 시기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 들어오고 모더나가 2분기 들어오고 화이자가 3분기 들어오는데 화이자는 아무래도 이제 내년이나 돼야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래도 이미 확보한 물량들이 꽤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꼭 맞춰야 될 사람들은 대부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그 확보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신속하게 접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얀센을 뺀 나머지 백신들은 또 2번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네. 간격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계획을 잘 잡아서 이달 말에 전체적인 계획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발표되는 내용 안에 이런 계획들이라든가 운송 같은 것들이 모두 다 포함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을 적극적으로 맞겠다는 국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50%를 넘긴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다행히 우리는 80% 이상이 맞겠다고 지금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그 걱정은 덜하지만 어쨌든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접종에 나서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제 아무튼 백신 접종 전까지 우리가 목표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방역에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